그 독서클럽에서 나눴던 책이 이름이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이노션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구인의 전략팀이 만들으셨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그런 생활을 정말로 잘 정리를 해놓으신 책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들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 소개부터 먼저 한다면, 이 책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비즈니스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치열한 분석 끝에 내놓은 흥미롭고도 특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달라진 트렌드, 조용해진 라이프 스타일의 시끌벅적한 뒷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나이를 불문하고 재밌게 표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끌벅적한 뒷이야기에 이 2021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코로나19로 급변한 라이프 스타일의 탐험이라고 잡아봤거든요. 정말 우리는 탐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정말 급변한 라이프를 탐험해서 잘 비즈니스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 책은 16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과 그 변화의 추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노션 구인의 컨설턴트가 그저 변화하는 현상의 나열이 아니고 변화의 원인과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사점과 활용 가치의 주안점을 둔 내용이에요. 나아가 코로나19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놨고 앞으로 마케팅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두껍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공포가 바꾼 비즈니스, 공포가 아닌 비즈니스 및 마케팅 현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인사이트도 짚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6가지의 트렌드 언어로 2021년도 속 깊은 트렌드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파트가 나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파트로 나눠 봤어요. 보시기 더 쉽게.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 파트 1은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 트렌드 언어는 첫 번째 전지적 자기관리, 비안드 알고리즘, 스마트 카피캣, 홈 시어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지적 자기관리는 요즘에 SNS 진짜 많이 하시죠, 사장님들. 요즘에 자기 관리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요. 뭐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음식, 그리고 여행을 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건강한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지적 관리를 하는 거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나의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가예요. 집에서 있을 때. 부기사장님 따님도 자기 그 공간을 잘 만들어서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하시잖아요. 집안에서. 그리고 디지털 라이프, 감정, 의지를 관리하므로 이전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스 시대에 집중도를 높이고 건강한 라이프를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안드 알고리즘, 뛰는 알고리즘 위에 나는 이용자 콘텐츠 소비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이미지 세탁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것은요. 검색과 시청 기록을 삭제 또는 로그아웃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설정함으로 알고리즘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나만의 편리함을 또 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 세탁이라고 일컫는다고 해요. 세 번째 스마트 카피캣은 카피를 하는데 내 취향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진화하는 모방 라이프라고 해요. 자신의 취향을 지키며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스마트 카피캣, 즉 인싸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따라하는 정서적 혜택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홈시어지 서비스는 홈하고 컨시어지를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컨시어지는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을 관리하는 거. 코로나로 나갈 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기에 의, 식, 청소, 시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장보기, 의류 관리, 청소, 육아 등 주요 가사 노동을 IT 플랫폼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O2O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O2O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홈시어지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짧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겁니다. 전지적 자기관리의 의미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라이프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비하인드 알고리즘은 뛰는 알고리즘에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인 내가 스마트 카피캣을 새롭게 진화하는 것을 모방하는 라이프인데 거기에 내 취향은 계속 킵하는 거죠. 홈시어지는 이제는 집안일도 밖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 전화기나 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사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속 깊은 이야기 파트는 놀이예요. 타이틀이. 자, 여기 놀이에는 뭐가 있는지 네 가지로 또 한번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환놀이, 부캐의 세계, 서브 콘텐츠의 전성시대,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이 나와 있고요. 소환놀이라는 거는 요즘에 한참 조금 지났지만 그 깡 신드롬 보셨나요? 이 깡 신드롬 어떤 가수의 정말 재미난 정말 이렇게 없어질 뻔한 거를 어떠한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이 춤 한 부분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한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함으로써 나도 어떤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나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부각화가 되는 거죠. 그 온라인 상에서. 그것을 소환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또 굉장히 뜨고 있고 아직까지도 현존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카피캣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캐의 세계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한 가지 캐릭터만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평균 8.5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이 있고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잘 못하지만 카피캣을 따라해서 또 그것을 이용한 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부캐의 세계라고 합니다. 메인 콘텐츠를 대한 뒷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영화관을 우리가 갔잖아요. 영화가 끝난 후에 그 뒷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찍었을까. 저 때 엔진 했을 때 분명히 되게 막 창피했을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어땠을까 되게 신기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하나 또 이그잼플 나왔던 거는 어떤 닥터 부부가 있어요. 두 명이. 닥터들이 영화를 보고 온라인에 리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먹방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먹고선 도대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그 메인 캐릭터고요. 먹방은. 또 여기서 운동은 부캐인 거예요. 그래서 메인 콘텐츠가 있고 그거를 받침하는 그 뒤에 그 캐릭터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은 이동 수단으로 썼던 차들을 그리고 이동 수단으로 쓰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RV를 빌리잖아요. 근데 RV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도 한번 빌려봤는데 뭐 호텔 빌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차를 개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벌써 난리 났어요. 굉장히 지금 유행을 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동 수단에서 놀이로 바뀐 거죠. 여기서 내 차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자고 차박을 하고
내 차에서 공연도 관람을 하고 전시장도 관람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공항이 굉장히 조용해졌잖아요. 거기를 전시장으로 만들었대요. 결국 파킹랏에 모든 그 아트 갤러리를 걸어놓고 차로 이동을 하면서 전시장 관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야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이고요. 간추려 보면 소환놀이는 흥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요. 부캐의 세계는 그것만이 내 세상? 아니야. 그것 또한 내 세상이야. 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트렌드고요. 서브 콘텐츠 정상시대는 메인보다 더 재미난 뒷이야기로 정말 짧지만 거기에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궁금했던 거니까.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인 이동수단으로 내 놀이의 플랫폼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속 깊은 이야기 팟3는요. 타이틀은 세상이고요. 여기 안에는 21세기 아이돌, 기익 소사이어티, 동학개미 운동, 디지털 보부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10대들은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10대들이 온라인에서 이게 카피가 되고 카피가 되고 카피가 돼서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그 스피치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들은 10대들하고 20대 초반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온라인에서 전달해서 그거를 무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요 굉장히 무섭고 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이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해서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21세기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와는 또 틀리더라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정보가 굉장히 쉽게 뭐 이런 메디아로 빨리빨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10대들이. 그리고 기익 소사이어티. 이제는 모두 긱잡을 선호하는 시대. 저도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강아지 보는 일을 하잖아요. 어떤 플랫폼에 이어져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강아지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제 통장에 돈이 딱 꽂힙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일이 끝나면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런 기익잡을 저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풀타임보다는 파타임이 좋아졌어요. 내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래서 이 기익잡 소사이어티가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회사에서 주는 영향하고 기익잡의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익잡이 굉장히 선호가 된다는 거죠. 자, 동학개미 운동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일화가 됐대요. 자, 이 뜻은 뭐냐 하면은 1984년에 제1차 농민봉기, 기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주도한 무장개혁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운동을 하자라는 뜻인데 이거를 대비해서 하는 의미가 투자라는 의미래요.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래요. 요즘에는 조금씩 내가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으신 분들이. 이건 이제 밀레니얼 시대인 거죠. X세대는 저희가 이제 40대에서부터 위니까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G세대들은 아직까지 그 금액은 많이 없지만 그 자기네들이 자그마한 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또 그런 것도 또 있어. 여기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주식 투자에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주식대 관련된 컨텐츠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컨텐츠,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인 거죠. 그리고 디지털 보부상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판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뭐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뭐 아마존 이런 데 가서 많이 샀잖아요. 요즘에는 리테일 기업을 위협하는 개인 판매가 등장이 돼서 인스타 인플루언스가 지금 트렌드인 거죠. 내가 개인인 사람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채널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디지털 보부상이에요. 짧게는 21세기 아이들은 2000년대생의 남다른 일상을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부캐의 세계는 이제는 모두가 기기 되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서버 콘텐츠 전산시대는 위기에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움직임들이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말이 조금 바뀌었네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디지털 보부상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판매인 거죠. 자, 파트들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Part 4는 메인 타이틀은 마케팅이고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포스트 뒷광고, 브랜드 아바타, 모두의 럭셔리, 액티비즘이 있습니다. 포스트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료예요.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보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옆집의 언니, 오빠, 아줌마가 사용하는 것들을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편안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편안한 사람들을 골라서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고를 받고 해주는 거다라고 어느 순간 딱 그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찔른 거죠. 우리 흔히 은어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신뢰가 영순이에요. 이게 신뢰가 뭐 무조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나누는 건데 광고료를 받고 받은 사실을 나누지 않아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된 거고 그 광고 사실을 알리고 그 사용 후기에 대한 컨텐츠를 또 어떤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그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포스트 뒷광고라는 의미고요. 브랜드 아바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 아바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뒷장에 나올 건데요. 정말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었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온라인 캐릭터가 사람처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실사와 같은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가오는 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죠. 모두의 럭셔리는요, 친근해지려고 노력하는 럭셔리의 변신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도 나왔죠. 구찌에서는 우리는 동물의 그 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오피셜리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조금 더 그들의 판매도 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루이스 비탕은 바스켓볼 브랜드하고 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또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우리도 뷰티 클럽에서 했지만 굉장히 그 환경 살리기에 열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전기차에 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은요, 자기만의 철학도 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Z세대의 인컴하고 개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이런 럭셔리 브랜드도 맞춰간다고 합니다. 그 트렌드가. 그리고 액티비즘은 브랜드가 인격체를 가진 것처럼 나이키나 우버에서도 이 인종차별에 참여를 해서 모든 사람이 굉장히 친근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뉴스킨은 이거를 정말 37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뉴스킨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런 철학이 있잖아요. 뉴스킨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37년 동안 그 세 분의 그 CEO들도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는 거고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또 따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이키나 우버에서도 요번에 그 Black Lives Matters 그죠? 거기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참여를 해서 이들의 이미지를 우리는 철학이 담긴 회사 그런 이미지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포스트 뒷광고는 뒷광고가 불러온 앞광고의 광고의 시대를 이제는 다 부각을 시켜서 정말 영순위 진실이 영순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고요. 옆에 보시는 사람들 3명 보이시나요?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복귀사장님 따님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이 사진? 근데 이게 디지털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근데 이들이 생활하는 게 우리랑 똑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게. 막 차에다 두유도 하고 아무튼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브랜드 아바타 부여 virtual identity가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럭셔리는 우리와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브랜드의 액티비즘은 인권을 향한 브랜드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언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센스 있고 뭐 가식 없는 혁신적인 신선하고 솔직한 자유로운 개성적이고 추진력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가식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감각이 있고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도 하는데 이런 게 다 그냥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SNS 플랫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런 플랫폼으로 정말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